그런데 이제 한덕수 변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오늘도 지금 네. 이제 한덕수 변수를 이제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의 분석을 일부 차용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은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한덕수에 대한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서 한덕수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들의 분석은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한덕수를 탄핵을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고민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를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이후에 임명이 된 그 재판관의 자격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가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한덕수를 탄핵을 기각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결국 한덕수가 탄핵되고 난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최상목에 의해서 임명이 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네. 절차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무 그 한덕수가 이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되게 낯이 익어요. 권순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UBC라는 매체를 고일석 기자랑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네. 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순욱 씨가 지금 최근에 디지털 타임스로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여기 이제 이낙연 쪽에 좀 유리하게 혹시 기사를 좀 분석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윤석열 탄핵 파면을 이제 부정하고 싶은 기자의 또는 그 매체의 기대와 바람이 이제 이 기사에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해서 꼭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그 가결이 되면 가결되는 순간 새로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된다고 해서 소급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족수.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로 탄핵을 시켜야 될 것을 과반수로 탄핵을 시킨 부분들을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효과가 그러니까 의결 자체가 무효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무효화됩니다.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화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앞서 이진숙 재판관 때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역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참여를 해서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정족수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2명의 재판관들을 그 최종 판결에 참여시킬 리가 만무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에 결국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이 2명의 재판관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한덕수의 가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봐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 이미 그거는 그렇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거예요. 네. 계속해서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서 지금 이진숙도 했고 검사 3명 달 감사원장까지 무려 지금까지
5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8명 8인 재판부 체제에서 변론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게 다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다 5명 그 탄핵 심판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을 감수할 리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가짜 뉴스에는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뉴탐사 시청자분들도 뉴탐사를 계속 보시는 분들도 네.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불안하고 혹시 뉴탐사 보도를 그동안 좀 믿고 있었는데 혹시 이제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그리고 뭐 방법은 이제 한덕수 탄핵을 이제 설사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위법하긴 하지만 그것을 총리를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기각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또. 네. 두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무조건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려 고민이 깊어지고 이번 주에 윤석열,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 동시에 선고된다면 한덕수, 윤석열은 뭐 당연하고요. 한덕수도 역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네. 이렇게 봅니다. 동시 탄핵이 동시 선고면은 한덕수한테는 불리합니다. 네. 자, 요 이제 뉴탐사로 이제 보내온 시청자 문자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들의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 강진구 기자님, 제 느낌으로는 각하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언론에 자꾸 그렇게 보도하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서 권성동이가 갑자기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 이재명 대표가 답하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한덕수 가결표에서 뭔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우울하다. 벌써 낙심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한덕수 가결표. 그러니까 이게 정족수 얘기하는 거죠. 예, 정족수가 문제가 돼서 각하를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2명의 재판관들은 앞선 이진숙이라든지 감사원장 또 검사들 탄핵 평결에 참여시키질 않았죠. 거기에 참여를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정족수 문제로 한덕수의 탄핵 소추안 자체가 가결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헌법재판관뿐만 아니고 최상목이 그 이후에 행했던 모든 법률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엄청난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무리수를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 근거에도 대행의 경우는 대통령과 똑같이 3분의 2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 걸 이렇게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이 시민들의 걱정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오늘 방송을 통해 좀 설명을 답변을 좀 제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